실수를 덜 하냐 싸움이거든. 앞으로 실수를 누가 더 줄이고, 그리고 깔끔하게 풀어야 돼. 식 잘 쓰고, 경우의 수 잘 체크하고, 규칙 잘 찾고, 그것만 잘해주면 되거든. 그럼 얘도 아까 문제랑 거의 비슷해. 난 전개해서 개수 비교할 거거든. 자, 그러면 2차식이 전개식이 요거래. 그러면 뒤에 값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전개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선 전개부터 해볼게. 3a의 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플러스 3b. 그러면 3b에서 ac를 뺀 거로 가자. 여기 x에서 마이너스 bc가 이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dA 값이 될 수 있는 걸 구하고 싶으니까 A 값의 케이스만 구해도 DA 값의 케이스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것부터 생각해봐. 그러면 DA 값을 구하기 위해서 A 값을 구하면 되고, 그럼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1차항과 상수항만 비교하면 끝이다 이거야. 그럼 첫 번째로 3b-ac가 뭐라는 거야? 5라는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bc가 6이니까 bc의 값은 6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너네들이 놓쳐서는 안 될 조건 뭐야? 단 a, b, c는 자연수다. 여기 뒤에 붙어 있는 단 이런 조건이 생각보다 중요할 때가 많거든. 오케이? 이런 건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이제부터 케이스 분류한다. 케이스 분류하면 돼. 왜? 6이란 거는 만만한 숫자야. 어떻게? 1, 6, 2, 3, 3, 2, 6, 1. 끝이네. 이 케이스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것만 빠르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D가 자연수가 나오게끔 하는 A가 자연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해보자. B가 1이고 C가 6이면은 3에서 6A를 빼면은 5래. 뭐야 이거? 안 되네. A가 몇으로 가는 거야? 6분의 마이너스네 심지어? 안 돼. 그러면 생각조차 하지 말고 대입해. 그러면 6에서 3A를 뺀 게 5래. 뭐야? 안 되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A가 지금 3A가 1이네? 그럼 이거 된다. 쏘리. 자, 왜 3A가 1이면 뭔 소리야? 안 되는구나. A도 자연수여야 되니까 패스. 3,2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9 빼기 2A가 5로 가야 되니까 A의 값은 몇이 나와? 여기에서 2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자, 세 번째 케이스 맞겠고 6,1 대입을 해볼게. 18에서 A를 빼주면 5가 나온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가 13으로 맞게 될 거야. 그래서 총 케이스 2개. 이거 손필 개수 좀 잘못 풀었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풀었지? 개수는 똑같은데 뭐 되는 거 안 되는 거 잘못 생각했나 봐. 자, 정답은 2번. 이렇게 풀면 돼. 그 다음 19번. 19번 보면은 이런 문제 한 번만 딱 기억하면은 훨씬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모두 무리수가 되는 x의 개수를 구하재. 너무 많아. 너무 많지. 그러면 우리 경우의 수 풀 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많을 때, 케이스가 너무 많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반대로 생각해. 어떻게? 여사건을 떠올리자 이거야. 그러면 얘가 모두 무리수가 된다라는 거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라도 유리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 또 x는 150 이하의 자연수야. 여기 안에서 구한 끝이야. 그러면 얘가 유리수로 가는 케이스 구하면 끝이야. 자, 그러면 x는 지수가 짝수로 맞춰주게 하면 되는 거야. 일단 5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옆에 제곱수 하면 되네. 그치? 어디까지? 1 넣고 어디까지 될까? 5까지 넣어봐봐. 그러면 5의 제곱까지 곱하면 5의 3승이니까 125지. 그러면 6 넣어봐. 5 곱하기 36, 180. 안 되네. 총 몇 개야? 5개 나와 여기에서. 오케이? 이렇게 그냥 빠르게 치고 나가주면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루트 몇이야? 7x야? 7x가 똑같이 유리수가 되는 케이스를 구할 거야. 그럼 x도 똑같이 아까처럼 7에다가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되면 좋겠다 이거네. 그럼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4가지 나오겠지. 16에다가 7을 곱하면 몇이야? 112? 지금 그쯤 나오고 25에다가 7 곱하면은 175 나오니까 150 넘어가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자, 이런 문제 대부분 이런 숫자가 무조건 끼어 있을 거거든. 무조건. 이런 숫자가 뭐냐? 이런 숫자. 그게 뭐야? 굳이 앞에다가 뭘 곱할 필요가 없는 숫자들이 웬만하면 끼어 있을 거야. 이런 문제들이. 오케이? 그러면 뭐야 이건? 떠먹여 주는 거야. 세 번째 케이스는 3루트 x가 유리수가 되면 좋겠대. 뭐야 그러면 x는 그냥 제곱수 아니겠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12까지. 왜? 12의 제곱은 144니까 총 몇 개? 여기에선 12개. 그래서 총 150개에서 유리수가 되는 케이스 5 더하고 4 더하고 12 더하면 21 빼는 거네? 21 빼주자. 그럼 129가지가 정답이 되겠지. 빠짐없이 잘만 체크해주면 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20번, 21번. 오늘 22번이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여기에서 좀 시간 많이 쓸 거야. 20, 21. 20번은 이거 까먹으면 안 돼서 한번 얘기해 주려고. 자, 이등변 삼각형 문제 한번 봐볼게. A, B랑 A, C가 똑같이 있다. 이등변이다. 그 내저번 반지름 나온다. 보자마자 이거 떠올려야 돼. 내저번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 기억나지? 공식 뭐였어? 2분의 1에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다 이거였어. 오케이? 왜? 그때 증명했잖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서. 그래서 얘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야. 얘도 나중에 많이 써요. 생각보다.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랑 내저번이 나오고 내저번 반지름이 나왔어. 그러면 100% 한 번은 쓸 수밖에 없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우리 여기 이거 뭐야? 이등변이야. 이등변. 이등변이면 지금 이게 접선을 그어봐봐. 접점까지 한번 그어볼래? 그럼 무조건 뭐야 이거? 직각이지. 그렇지 않아? 여기까지 괜찮나? 그런데 이거 지금 뭐래? 이등변 삼각형이래. 이등변 삼각형. 그럼 무슨 소리야 이거? 이게 일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더라. 이거 배웠지?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럼 그대로 BC의 길이가 ET라는 게 확정이 되고 그럼 AB의 길이는 똑같이 얘기했지. 뭐 애초에 이등변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끝났네. 그대로 대입해. 지금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P 빼기 Q라고 나와 있지 않나?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주자. 곱하기 P 빼기 Q에서 자 삼각형의 둘레 곱하기 2배의 A 플러스 T네. 그럼 뭐야 이거? P 빼기 Q에서 A 플러스 T. ET. 이거 전개해주면 답 나오는 거야. 정답 3번 끝. 이렇게 해주면 돼. 저 공식 생각보다 좀 가끔씩 툭툭 튀어나오거든. 고등학교 가서도. 그러니까 잘 기억해놔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다. 20번은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21, 22. 자, 이번 중간고사 내신 대비하면서 좀 중요한다면 제일 중요한 그런 유형의 문제거든. 이런 게 이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앞으로 마인드셋을 이렇게 잡아. 길이를 그냥 생각하지 마. 처음부터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야. 길이는 무조건이야. 오케이? 그러고 어떻게 왜 길이를 마지막에 하냐? 무조건 규칙이 있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규칙이 있을 거야. 이런 문제는. 오케이? 앞으로 뭔가 반복되게 커지는 도형들의 뭐 합이나 넓이 합이나 그런 것도 나중에 구하거든. 그런 거에서도 무조건 뭐만 찾으라 그러냐면 무조건 규칙성이야. 몇 대 몇 닮음인지 얼만큼 커졌는지 그런 것만 구하라고 얘기해. 원래 무조건 규칙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지금은 뭐 닮은 비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A, B, C, D라고 잡아놓고 A, B, C, D에 대한 식으로 싹 정리를 할 거야. 정리하고 마지막에 대입해주면 끝이야. 오케이? 그래서 먼저 문자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대입을 하자. 그리고 정사각형이나 자 이런 문제 뭐 많이 봤어 사실 우리 문제 풀면서도. 그래서 얘기를 해줄게. 쭉 시작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사각형에서 어디가 사라져 있어? 여기랑 여기 사라져 있지? 그지? 근데 지금 꼭지점이 오른쪽 사각형의 꼭지점이 왼쪽 사각형의 중심에 딱 찍혀 있다 이거야. 그 말인즉슨 이거 뭐야? 직각 이등변이네. 그지? 여기에서도 직각 이등변 나오고 그 말인즉슨 계속 똑같다 이거야. 요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일단 맨 처음 사각형에서의 둘레는 4개의 A에서 뭘 빼준다? 여기랑 여기를 빼줄 것인데 근데 여기랑 여기는 뭐야? 한 변의 중점이네? 그럼 뭐야? 2분의 A라는 거야. 이게 총 몇 개? 2개 있어. 그러면 A 빼주네. 첫 번째 사각형의 둘레는 4A에서 A를 빼준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그냥 잘 기억해놔. 중점 찍혀 있어.
절반 나가 떨어지겠지. 그럼 무조건 첫 번째 3A일 거야. 자, 그럼 두 번째랑 세 번째가 규칙이 같다라는 건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잖아. 두 번째랑 세 번째랑 규칙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두 번째 구해서 세 번째에다가 그대로 적용만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4개의 B에서 우선적으로 오케이 4개의 B에서 여기랑 여기를 빼주면 되는데 이거 뭐야? 아까 구했네. 얘랑 얘랑 똑같다 그랬잖아. 일단 A 하나 빼주자 이거야. 근데 얘랑 얘는 뭐야? 이 규칙이랑 똑같네. 이 사각형의 한 변의 절반이 될 거라고. 뭐야? 그러면 B 하나 빼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고 두 번째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3B에서 A를 빼준 거야. 그러면 원래 변에서 그 전의 변 하나씩 빼주면 되겠구나. 그 규칙이 세 번째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규칙이 똑같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 네 번째만 신경 써주자. 얘는 뭐야? 4개의 D에서 여기 똑같잖아. 뭘로? 이 변의 절반으로 2분의 C로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4개의 D에서 C를 빼주자. 그 다음 동류항끼리 싹 정리해볼게. 3A에서 A 뺀 거 2A, 2B, 2C 더하고 4D만 더해주는 거네. 자, 이제 뭐야? 대입해줘. A는 뭐야? 넓이가 2인. 넓이가 2라면 얘는 루트 2겠고 얘는 넓이가 5니까 얘는 루트 5겠고 얘는 2루트 2. 얘는 뭐 2루트 5. 대입해.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 동류항끼리 잘 계산해봐. 그러면 6 루트 2에서 10 루트 5가 정답이 될 거야. 오케이? 정답 2번 이렇게 풀어주면 돼. 무조건적으로 규칙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숫자로 생각하는 순간 이거 머리 진짜 많이 꼬여. 이게 지금 이 형태의 꼴이 제일 기본형 중에 기본형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 풀면서 너네 학교도 그렇고 좀 다른 학교 기출들 봤을 때 무조건 이런 문제 중에서 과한 걸 하나씩 꼭 껴놓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규칙 찾아. 규칙 찾고 일반화 시킨 다음에 문자를 쭉 써놓고 마지막에 대입을 해줘. 마지막에 대입.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할 거야. 아무튼 21번은 앞으로 어떻게 풀지 그 느낌만 잘 받으면 되니까 해주면 되고 22번 이건 좀 걸릴 거야. 이거 좀. 이거 발문에서는 그거 하나만 딱 얻으면 돼. 그게 뭐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접선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거든. 이것만 뽑아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접하니까 직각이네. 이거 직각이잖아. 그치? 직각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못 찾았으면 문제를 시작을 못 하거든 애초에. 그러면 얘가 접선이 이렇게 맞닿는 상황이 나왔겠구나. 또 그리고 대응되어 있는 점을 안 썼네. 마이너스 1 그리고 어디가 1이야? 여기가 1 수선의 발이 1 그리고 여기 중심이 2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저기가 직각이면 얘도 직각이네. 그럼 뭐야? 직각에서 내린 수선의 발 뭐가 기억나? 공식 여러 개 있었잖아. 뭐 제곱 이용해가지고 막 닮음 얘기할 때 하지 않았나? 어떻게? 높이의 제곱은 양옆이다. 그치? 여기의 길이가 2고 여기의 길이가 1이니까 뭐야 이거? 얘 제곱은 2네. 그럼 뭐야? 높이는 루트 2라는 거야. 또 이제 얘 제곱이 이거 곱하기 이거로 해도 되는데 쉽잖아. 쉽게 피타고라스면 나오잖아. 여기 피타고라스. 그치? 4랑 2를 제곱해서 4랑 2 더해서 루트 6이네. 여기 루트 6. 그리고 여기의 길이가 1, 2, 루트 3이네. 이걸 뽑아냈어야 돼. 먼저. 이런 문제는 무조건 뽑아내야 되는 정보를 먼저 뽑고 나서 문제를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이제부터 되는 거야. 이제부터. 사실 몇 개 좀 더 해야 돼. 몇 개 좀 더 해야 돼. 그게 뭐냐? 점들의 좌표를 싹 다 대응시키면 좀 더 확실히 편해지거든. B랑 D랑 E랑 C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자. 먼저 B랑 C는 나와 있으니까 D의 좌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D의 좌표는 뭐야? D의 좌표?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C를 중심으로 O2를 중심으로 해서 얘의 중심이 C니까 C에서 반지름 길이만큼 왼쪽으로 간 상황이네. 그러면 2에서 왼쪽으로 루트 3만큼 이렇게 왔겠구나 하나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 점 2는 뭐야? 왼쪽의 원에서의 반지름만큼 움직였겠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라는 거야. 이걸 체크하고 들어갔으면 훨씬 더 편했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생뚱맞게 BD의 제곱과 DE의 제곱을 하래. BD의 제곱이 어디야? BD의 제곱은 뭐 여긴 것 같아. 여기
여기. 그리고 D2의 제곱은 어디야? 여기래, 여기. 그러면 BD에서 합차 공식 이용해서 일단은 이거는 좀 줬어. 그치? 그랬을 때 BD랑 D 더한 게 여기 BD랑 D 더한 거 뭐야? 반지름이네. 그러니까 루트 6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BD에서 D를 뺀 게 약간 문제가 되거든. BD에서 D를 뺀 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 BD 구해. D2 구해 그냥. 이게 제일 확실해. 오케이? BD는 어떻게 구하냐? 어디 좌표에서 어디의 좌표를 빼면 나올까? D의 좌표에서 B를 빼면 나올 거야. 자, D의 좌표에서 B를 빼자. 오케이? D2의 좌표는 어떻게 빼? D2의 좌표는 2에서 D를 빼자. 그러면 좌표가 그냥 나오는 거야. 혹은 길이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D에서 2를 빼볼게. 그러면 저렇게 구해놓은 것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게 돼. 어떻게 나와? BD는 3 빼기 루트 3으로 나올 것이고 D2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많이 복잡해. 많이 복잡하니까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BD에서 D를 빼볼게. 이제 BD에서 D를 빼볼게. 그럼 빼. 그러면 6에서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뭐야? 기억이야. 이게 기억이네. 그래서 기억 틀렸네. 선지 비교해봐. 기억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억에서는 그냥 루트 3이라고 얘기하고 플러스 루트 6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기억은 일단 틀린 거. 자, 두 번째. 니은을 어떻게 구해? 루트 6을 곱했더니 이렇게 나와야 된대. 그러면 6만 빼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6 루트 6에다가 전개를 해볼게. 마이너스 2 몇이 나오냐 이거? 18이니까 2 루트 18 6 루트 2로 나오겠지. 그리고 6 이렇게 나오네. 얘는 6으로 묶어주게 되면 루트 6 빼기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니은이 맞게 되는 거야. 오케이? 니은까지 이걸 증명해낸 거야. 우린 지금까지 니은까지 왔어. 니은까지. 그런데 자, 여기에서부터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나와. 갑자기 생뚱맞게. 오케이? 샌도 맨 처음에 이거를 왜 뭔 의미로 갑자기 갖다 놓지 싶긴 했거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정의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 그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지금 애초에 문제 목적 자체가 뭐야? BD의 제곱과 D의 제곱의 대소 관계를 물어보는 거였어. 그치? 그러니까 뭐가 궁금한 거야 애초에? 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혹은 0인지 이게 궁금한 거거든. 이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1.41의 제곱과 1.42의 제곱이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사실 문제를 풀었으면 장땡이긴 한데 이게 왜 나왔을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잘 봐. 1.41의 제곱이 1.988이야. 그러면 얘를 대충 1.9 얼마라고 잡고 얘는 봐봐. 얘는 2.0 얼마야. 뭐가 보여? 얘의 대소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초에 루트 6과 얘랑 얘의 위치를 파악하고 싶은 거야. 자, 사실 맨 처음에 쌤은 그냥 이렇게 했어. 요거고 요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 사실 이 값이 1.414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편하긴 하거든? 1.414 그냥 1. 얼마고 얘는 2. 얼마니까 뭔가 얘에서 얘 빼면은 뭐 1. 얼마에서 2. 얼마 빼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 왜? 얘의 소수점 뒷자리랑 얘의 소수점 뒷자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이거 보니까 어때? 1.41을 제곱했을 때 1.9 나오고 1.41을 제곱했을 때 2 나온대. 그럼 뭐야? 제곱해서 2 되는 수인 루트 2는 얘 사이에 있네. 오케이?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저 조건을 넣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 조건이 왜 나왔을까? 확실한 범위를 얘기하고 싶어서 나온 거야.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쟤는 뭐야? 2.44는 6보단 작고 2.45는 6보다 약간 크네. 그러면 2.44는 루트 6은 2.44보다는 크고 2.45보다는 작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 자, 루트 6은 2.44 얼마? 거기에서 루트 2는 1.41 얼마? 여기에서 1을 빼줘. 자, 그러면 얘는
1.41 얼마니까 2.44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1.41 여기까지 해야지. 0보다 크네. 오케이? 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판명이 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BD의 제곱에서 D2의 제곱을 뺀 게 0보다 크다가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BD의 길이는 D2의 길이보다 크다가 증명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파악을 했으면은 완벽하게 푼 거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싹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얘가 생각보다 좀 정의를 떠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얘는 BD의 제곱은 D의 제곱보다 당연히 크겠지. 그러니까 따라서 리을 틀렸네. 길어야지 얘보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만 맞아서 4번이 될 거야. 조금 호흡이 길긴 해. 맨 처음에 문제 자체에서 저 직각이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닮음 이용해서 변의 길이들을 싹 체크를 해놔야 돼 먼저.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면 조금 호흡이 길긴 한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끝났네.